자, 확률에 관련되어진 문제 하나를 이제 우리 또 다뤄보도록 하죠. 문제의 조건에서 숫자 1, 2, 3 중 하나가 적힌 구슬 3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이들 30개 구슬 중 1이 적혀있는 구슬이 L개, 2가 적혀있는 구슬이 M개, 3이 적혀있는 구슬이 N개 있다고 하자. 즉 30개의 구슬 중에서 L 플러스 M 플러스 N이 30이라고 하는 뭐 기본 정보 준 거고, 뭐 다들 이 정도는 정리해 놓겠지 미리. 자, 3개의 숫자만 이렇게 이제 가능하고요. 이 주머니에서 복원 추출로, 즉 꺼내서 구슬 하나를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3개의 구슬을 이미 추출하였다. 첫 번째 추출된 구슬에 적힌 숫자를 A, 두 번째 추출된 구슬의 숫자를 B, 세 번째 추출된 구슬의 숫자를 C라고 할 때 A, B, C를 이용해서 2차의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의 방정식을 만들었다. 자, 복원 추출로 3개의 구슬을 첫 번째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추출하여서 하나의 2차 방정식을 만든 것을 이런 시행을 한 번의 시행이라고 이렇게 할 때, 이때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처음으로 얘가 중근을 가질 때, 그렇지? 얘가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까지 이 시행을 반복한다고 하자. 일종의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뽑아내서 이때 이제 개수를 형성한, 나온 숫자들로 개수를 형성한 다음에 요게 이제 중근이 되어지는 조건들을 찾는 거야. 그치?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어지는, 즉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퀄 ac가 되어지는 조건을 충족하면 일단은 이제 시행이 끝나게 된다. 자, 그런데 뭐 계속 시행을 해도 이런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10회까지만 시행을 하고 만일 10회에서도 중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시행을 하지 않고 멈춘다는 조건을 제한해 주고 있어. 그래서 10회 제한 조건이 있는 거야. 자, 물론 이제 10회째 성공할 수도 있고 10회째 실패할 수도 있겠지. 여하튼지 10회까지만 진행을 한다고 하자. 자, 첫 번째 문제. 주머니 1의 첫 번째 주머니 조건에서 숫자 3을 가지는 구슬의 개수 n이 뭐 여기서 이제 L은 1번 구슬의 개수고 M은 2번 구슬의 개수고 N은 3번 구슬의 개수인데, 요걸 이제 10으로 이제 3에 대한 N의 값을 이제 10으로 이렇게 준 거지, 문제에서. N이 10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이제 복원 추출로부터 3개의 구슬을 이미 추출하여 만든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2BX 여기 BX가 아니라 2BX지. 자, 2BX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중근을 가지는 확률이 최소가 되게 하는 L과 M을 V의 함값 구하셔. 자, 최소 조건에 의해서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L과 M 값이 나올 수 있나 봐.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이거는 뭐 어차피 이제 각각에 나오는 숫자들을 갖다가 이제 확률 변수화 해가지고 그 확률 변수에 따른 이제 확률들을 계산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접근법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숫자들을 뭐라고 하자? 일종의 이제 하나의 변수라고, 확률 변수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이것들의 각각에 대한 값들을 확률 변수 y라고 하고, y에 대한 정의해줘야 되지. 그치? 뽑아져 나오는 이 숫자를 확률 변수로 할 때, y가 1이 되어지는 확률은 전체 30개 중에서 몇 개가 되는 거야? 30개 중에서 L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y가 2가 되어지는 확률은, 즉 2의 숫자를 뽑을 확률은 30분의, 그치? m이 되어질 테고, 그 다음에 y가 3이 되어지는 확률은 30분의 10, 10개 넣었으니까는 얘는 3분의 1로 이렇게 고정이 될 거야. 요 둘의 합은, 그치?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그치? 자, 이와 같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쓰자. 뭐 이것도 뭐 조금 계속 연속해서 쓰기 불편하면은 요것도 기호화해서 간단하게, P와 뭐 30만, P와 3분의 2 마이너스 P, 혹은 뭐 Q로 이렇게 정해두면 될 거야. P 플러스 Q 이퀄 3분의 2라는 조건을 두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을 갖다가 각 숫자가 나올 확률들 뭐 정리 조건 한 건데, 뭐 학생들은 요걸 갖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가지고 그냥 뭐 30분의 L이다, 30분의 M이다, 3분의 1이다 이렇게만 정리해놔도 상관은 없겠어, 문제 자체에서. 뭐 통계적인 어떤 계산들을 갖다가 마무리하려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줘도 좋고요. 자, 여하튼지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뽑아낸 게 뽑아낸 ABC가 순서대로 나온 숫자 ABC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자, 중근을 가지는 조건식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퀄 AC. 자, 1, 2, 3으로서 이제 숫자 1, 2, 3을 가지고 이제 중근이 되어지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인가? 이제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 그치? 두 번째로는. 그래서 1, 2, 3으로서 중근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이게 이제 제곱수라는 것 때문에, 그치? 이게 제곱수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경우밖에 없어. 1에 1 곱하기 1과 2 곱하기 2의 제곱에 2 곱하기 2와 3의 제곱에 3 곱하기 3. 즉, A, B, C가 모두 어떤 때에 가능하다? 1, 2, 3이면서 모두 같을 때에만 가능하다. 요걸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경우밖에 없게 되지. 그래서 첫 번째 뽑은 숫자와 두 번째 뽑은 숫자와 세 번째 뽑은 숫자가 모두 같을 때만 가능하다. 그쵸?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모두 1이 될 확률, 그치? 세 개 모두 1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이제 P죠. 30분의 L에 대해서 이 P가 3번 나오거나, P의 확률이 3번 시행되거나, Q의 확률이 3번 시행되거나, 3분의 1의 확률이 3번 시행되는 그런 이제 확률들의 합의값으로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얘를 뭐 PQ로 표현해서 그냥 간단하게 쓰자. 그래서 이 경우는 P의 세제곱의 확률, 얘는 Q의 세제곱의 확률, 얘는 3분의 1의 세제곱의 확률을 가지게 될 테고, 이것들의 확률의 합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최종적인 확률값이 되어지게 될 거야. 그치? Q의 세제곱,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되어지겠지. 자, 그리고 이 확률을, 문제의 조건에서 이 확률을 어떻게 되게 하고자 한다? 이제 최소가 되게 하는 L과 M의 개수를 갖다 이제 정하여라. 이 뜻이지. 자, 요거 이제 최대 최소를 다루기 위해서, 그치? 요거의 최대 최소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변수가 지금 두 개인데, 사실 이 Q 변수는, 확률 Q는 이제 P에 의해서 P와 Q의 합이 3분의 1이라는 조건에서 P에 관한 식으로 이제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P의 세제곱에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P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세제곱. 뭐, 따로 뭐 미분까지도 필요 없이,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P의 세제곱이 지금 사라져서 P에 대한 2차식이 나와버리게 되죠. 그치? 그래서 P에 대한 2차식으로서 이제 식 정리해가지고, 그 완전 제곱식꼴로 고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게 되면, 물론 계산은 조금 이제 들어온 계산이 들어갈 수도 있어도, 여하튼지, 결과물로 이제 정리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어서 P가 얼마일 때? P가 3분의 1. 근데 P와 Q는 이게 3분의 1이면은 PQ의 합이 3분의 1이 되니까 Q도 역시 3분의 1이어야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앞에서 M의 값이 지금 N의 값이 10이었었으니까는 마지막에 이제 3이 나오는 확률도 333이 나오는 확률에 의한 3이 나오는 확률은 이제 3분의 1로 주어졌으니까는 뭐 여하튼지 여기서는 이제 PQ의 값이 3분의 1로 동일하다는 조건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숫자의 값도 y가 3이 되어지는, 즉 구술 뽑은 숫자가 333으로 되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3이 나오는 경우도 이제 3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확률들이 동일해야 되니까는 각각에 대해서 L값과 N값이 어때야 된다? 그치, 10개로서 모두 동일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뭐 M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식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확률의 결과를 보고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술의 개수는 몇 개여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만 하면 되겠어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은 문제들의 조건 요소들이 조금 복잡하게 여러 요소들이 단계별로 여러 요소들이 이제 끼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주의하면서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한번 만들어 봐봐. 예전에 뭐 전에 한양대 에리카 문제에서도 이런 번호를 뽑아서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뭐 확률 문제를 쓰는 경우들이 요즘 와가지고 뭐 간혹 이제 문제에 다뤄지더라고. 이것도 한 예시야, 그런 예시. 자. 그 다음에 문제 3-2번과 3-3번을 다룰 텐데, 3-2번에서는 두 번째에서 설명한 시행의 횟수를 제시문에 두 번째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번 끝내는데 이제 한 번의 시행이라고 한다면 중군이 방정식을 구수를 한번 뽑아가지고 방정식 하나를 만드는 작업을 한 번의 시행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행에 의해서 그러한 시행을 이제 반복해서 진행하면서 이러한 시행의 횟수 자체를 이제 확률 변수 x라 하자.
자, 그럼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확률 변수 x는 뭐 값이 정해져 있지. 뭐가 가능하게 돼? 확률 변수 x로 가능하고 1에서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가능하겠지. 총 10회까지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문제 3-1 앞의 문제에서 구한 각 숫자의 구슬의 개수를 사용하여서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확률 관계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값에 따라서 확률 값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지 x에 따라서 그걸 우리 식으로 만들어 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 x를 가질 때에, 그치? 확률 함수를 갖다 이제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니까는 그걸 갖다가 문제 조건에 따라서 차분하게 우리 또 쫓아가 보자. 자, 복원 추출로 3개의 구슬을 이미 추출해 만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이미 앞에 살펴봤지. 그치? 그래서 같은 숫자 111이 나오거나 2 혹은 333이 나오는 경우들이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세 숫자는 3-1의 결과에서 그리고 이제 요 시행횟수에 이제 규칙이 있어서,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중근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시행을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시행횟수가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5, 6, 7, 8, 9가 되어지는 경우는 결국은 첫 번째에 중근이 되어지거나 두 번째에 중근이 되어지거나 앞에는 중근이 안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중근이 안 되다가 이 시행횟수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중근이 되어지는 경우라고 이제 해석을 딱 내리면은 문제 과정에서 거의 절반의 이제 풀이는 끝난 거라고 봐도 돼. 접근 과정에서.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얘를 갖다가 x가 어떤 그 시행 횟수가 특정 값 k에서 중근이 나온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번이지. k-1번의 시행에서는 k-1번의 시행에서는 중근이 나오면 돼? 안 돼? 그치? 중근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중근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쭉 벌어지고, k-1번의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k번째, x = k에서, 그 중근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만들어진, 중근이 되는 확률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p의 x가 이제 한 번 시행에 의해서, 그치? 한 번 시행에 의해서 끝난다고 한다면, 중근이 만들어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뭐, n은 이제 10으로 주어졌으니까, LMN이 10으로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걸 알았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는 n은 지금 뭘로 정해져 있는 거야? n은 지금, 마지막에 n은 이제 10으로 완전히 정해져 있어서,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중근을 가지는 확률 자체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 그러면? 그치? 앞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중근을 가질 확률 자체는, 앞에서 이제 중근을 가질 확률 자체가 지금 9분의 1이 되어지게 되지. 각각의 3분의 1, 3분의 1, PQ가 3분의 1, 3분의 1, 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마지막에 조금 이제 덜 점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앞에 문제에서 p-3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9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 중근이 나올 확률이, 중근의 확률 관계식이 그래 최소가 되어지는 조건에서 p가 3분의 1 때 최소가 되어가지고, 그치? pq가 3분의 1 때 최소가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확률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어지게 돼? 그치? 9분의 1의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게 튀어나오게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주어진 조건에서 앞에 3-1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구슬의 개수를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주어진 구슬의 개수라는 결국 확률을 갖다가 얼마로 만드는? 그치. 9분의 1로 만드는, 중근이 나올 확률을 9분의 1로 만드는 확률이 되어지게 돼. 알겠지? 요걸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2번 문제가 좀 힘들어져.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 중근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 그치. 중근이 나오고 끝날 확률은 9분의 1. 두 번째 시행에서는, 시행이 두 번째까지 가는 경우는 첫 번째는, 그치. 중근이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중근이 나오지 않을 확률 9분의 8과 4건과 6건의 확률로서 두 번째 중근이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만약 K번,
K번 시행까지 이제 진행하고 이제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9분의 8에 K제곱에 K-1제곱이지. K-1제곱에 마이너스 9분의 1이 마지막에 9분의 1이 이렇게 시행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될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가 있지. 마지막에 10번째는 예외. 간혹가다 이런 예외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 문제 조건에서. 10번째는 어떻게 되게 돼? 그치. 10번 시행해서 중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군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10번 시행이지. 그치?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시행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째 시행이 진행되는 경우, 시행 횟수가 열이 되어지는 경우들은 두 가지 경우다. 10번째에 중군이 되는 경우와 10번째에도 중군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 그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한 확률의 합으로서 이거는 계산해야 되지. 그래서 px = 10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줘야겠어.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합으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앞에 9번은 그치? 앞에 9번은 중군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중군이 나오고, 그치? 요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10번 다 뭐가 되어지는 경우? 그치? 10번 다, 그치? 중군이 나오지 않는 경우. 요런 두 가지 경우에 이제 합에 의해서, 요것의 합에 의해서 계산이 이루어져 이게. 그래서 요것의 이제 합에 대한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9분의 8의 9제곱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이렇게 따로 이제 튀어나오게 돼요. 요것만 이제 관계식이 달라지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x를 일반화시켜 놓은 요 경우와, 이때 x가 뭐보다 작을 때 k가, 그치? k가 뭐보다 작을 때, 그치? 10보다 작을 때와 10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야겠지. 여기서는 확률 변수 k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이제 k 값을 자연수 k 값을 가질 때에 대해서. 그래서 px가 k가 되어지는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9분의 8에 k-1제곱에 마지막에 9분의 1이 변는 경우와, 이때는 이제 k가 뭐보다 작을 때야? 그치? 10보다 작을 때의 값이고 자연수로서. 그 다음에 k가 10일 때는 따로 해서 우리가 9분의 8에 9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제시해 줘야겠어요. 요거는 값으로서. 자, 3-3번. 문제 3- 앞에 이 결과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이번에는 k보다 클 확률, 특정 자연수 k보다 클 확률이 0.5보다 작게 되는, 뭐 말 그대로 옮기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k보다 클 확률을 갖다가 자연수 k에 대해서 0에서 10까지의 자연수 k,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 k보다 클 확률이 이것이 0.5보다 작게 하려고 그래. 자, 이러한 이제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문제야. 자, 이거보다 큰 확률을 구하는 건 사실 불편해.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걸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영역, 확률 변수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값들의 합을 계산해야 되는데, 값의 합을 계산할 때 중간 이후부터, k 값이 초항이 아니라 중간 이후부터 계산해가면 굉장히 불편하지. 초항부터 하면 시그마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간단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살짝 바꾸어서 여사건의 확률로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바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가 p가 오히려 누구보다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1에서부터 빼서, 알겠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러면은 k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x가 1부터 k까지에 대한 확률들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시그마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쉬워질 거니까.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이때 이 k의 조건 중에서는 뭐가 들어가지 않냐면, k가 10이 될 때는 어때? k가 10보다 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지.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k가 10보다 큰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k는 10의 값을 가질 수는 있다 없다? 그치? k는 10의 값을 가질 수는 없어. 알겠죠? 그래서 1에서 9까지의 k에 대해서 이 확률적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소 k를 계산하는 문제로 우리가 제한을 두고서 이제 해야 되겠어. 이거는 뭐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게 k가 1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k가 10인 이 특별한 상황은 요 문제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식만 가지고서 확률 밀도 함수의 9분의 8에 k-1 곱하기 9분의 1에 대한 이제 시그마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이 끝나게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등비 수열이지,
그치? 초항이 9분의 1이고 공비가 9분의 8인 등비수열의 부분합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야 이거? 그치? 1-p의 k에 대한 x가 k보다 작은 이제 확률들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 알겠지? 그래서 뭐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이제 결과물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9분의 8 k가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9분의 8의 k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누구보다 작을 확률, 그렇지? 0.5보다 2분의 1보다 이제 작을 확률을 이제 계산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k 값을 구하는데 이때 k 값 구하려면 이제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k의 범위를 갖다가 얻어내야겠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최소의 범위를 따져주는 거야. 그리고 로그 값을 취하고 범위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 3-3에서 그 실제 이제 로그 값에 대해서 근사적인 값으로서 로그 2가 0.3으로 로그 3이 0.48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주었으니까 이런 로그 값의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로그 부등식으로부터 k가 가지는 최소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얻어내는 얻어서 이제 결과를 제시하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때 이제 k 값은 6이 되어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유도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본 문항도 이제 확률 문항으로서는 꽤 재밌기도 하고 나만 재밌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재밌기도 하고 또 문제 자체가 뭐 그 수리적 문항 자체로서의 확률적 문항 자체로서 아주 어렵고 고급스러운 뭐 아주 어려운 뭐 그런 이제 조건의 문항이라기보다는 이제 문항 구성이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그 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 어떤 특정 상황을 분석하는 논리적인 분석법으로서 이제 확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제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유사한 문제 출제 가능성도 꽤 있으니까는 한번 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